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서디입니다. 1월 1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놈이 왔어요. 센 놈이 왔어요. 급히 싸게 판 사람만 갑자기 바보가 되었습니다. 13 대책과 112 대책. 느닷없이 나온 112 대책.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요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저께쯤에 요 책 제목을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그 프레임에 대한 것들이 좀 등장을 해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언론에서는 부동산 규제라는 말을 해요. 규제는 무조건 사라져야 되는 것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우리를 누르는 것들, 없어져야 되는 것들, 그것을 없애주는 사람이 이제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 책 내용 중에 잠깐 보면 이것이 바로 언론이 놓는 낱말의 덫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뭐 필요한 경우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그 논리에 따라서 가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속도 제한이 있죠. 속도 규제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사실 불편하긴 하죠. 뭐 큰 도로인데도 50, 이면 도로는 30,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속도 규제가 나쁘게 일단 정의 내려놓고 다 사라져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규제라는 것도 생겼다가 사라졌다 할 수 있다. 그냥 요 정도. 근데 근래에는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사라진다. 과연 이것이 매도자를 위한 것인지 매수자를 위한 것인지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급히 판 사람 바보 만들었어요. 처분 서약했던 사람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게 나와요. 나는 안 팔아서 한숨 돌렸다. 근데 누군가는 정말 급매로 처리하는 바람에 키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가니까 새 집에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막 땅을 치고 울분을 토로해봤자 어디 하나 귀담아 들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미 싸게 파는 순간 마음에는 이미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또 급하게 파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이 나왔어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준다. 근데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대차 납법 2+2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다소 퇴색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매물은 많이 감소시키는, 앞으로 매물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라고 봤을 때 좀 밀렸을 뿐이다. 밀렸을 뿐이다. 결국에는 저는 사실 이 종전주택 처분 조건 2년 이내로 처분하는 조건이 나왔을 때 지난 정부에서 엄청나게 센 대책이 나왔구나. 엄청나게 센 규제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왜 2년 안에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전세를 살고 있다. 그 상황에서 파는 거 쉽지 않아서요. 누가 월세를 살고 있다. 전세 끼인 매물, 월세 끼인 매물 처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거든요. 와, 정말 센 놈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개가 풀렸어요. 급하게 팔 이유가 한 가지 사라졌다. 다음 수순은 막 임대차 3법까지 해서 이 2+2를 무력화시키게 된다면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아무튼 뭐 절반의 성공 그런 느낌이고요. 거래가 살아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마저의 거래도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왜? 급히 팔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급하게 살 이유가 생기나요? 그 좀 부족하죠. 그 이유가 좀 부족하죠. 왜? 임대 매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급하게 뭐 싼 거 없으면은 뭐 한 바퀴 전세 한 바퀴 더 돌지 뭐. 충분히 사람들이 이런 각오로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매가 사라지고 가격이 오르면 또 살 수 있는 요인은 사라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그냥 거래량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더라.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터를 보니 욕이 절로 나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짤막한 평, 그리고 엄청난 113 대책이 소리 소문 없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112 대책이네요. 112 대책.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어제 다뤄드리려고 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분양가는 뭐 6억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겠죠. 제가 왜 여기 절로 튀어나온다고 했냐면 1, 2순위 접수 건수가 28건 478가구 모집에 28건. 그래서 여기 절로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범원의 거리와 동대구역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조금 문제는 있죠. 이거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법원도 이전한다고 하고 여기도 적혀있네요. 법원 검찰청 이전 및 개발 예정. 이거 빠져나가요. 그럼 핵심 상권이나 이런 것들 다 사라져요. 법내가 법내 느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또 아파트 또 들어서나요? 그럼 여기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보면은 법원 검찰청 있는 곳 주변 개발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화려한데 그것을 뺏긴다? 이거 상당히 크죠. 그리고 옮겨가는 곳은 또 그 나름의 또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바로 가깝습니다. 청구 중고등학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신천 두산 이브를 찾아보니까 가격이 한창 때 최고 비쌌을 때는 가격이 5억 4천까지 갔었어요. 5억 4천이라면 지금 6억 하는 가격, 그래도 저 10년 넘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 납득이 갈 만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가격이 2020년 가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심하면 2018년, 심하면 2016년 가격까지도 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의 가격을 가지고 와 보니까 가격이 4억 정도예요. 4억.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구축의 가격은 한 10년 차 넘어서는 아파트의 가격은 4억이에요. 신축을 살려고 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6.5억은 들 거예요. 4억과 6.5억의 차이, 저라면 그 4억짜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마 바라볼 거예요. 대다수의 지금 분양하는 곳들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곳들 절대로 재미보기가 힘들다. 그럼 이 사람 손해보고 팔아야 되느냐? 나라에서 사준다는 또 뒤에서 믿는 구석도 있긴 해요. 근데 딱 매입할 때 너무 비싸게 해버렸더라. 그런 부분도 한번 여기 절로 튀어나왔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어제 하루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요. 제가 이거 찾아봐도 글이 분 단위로 계속 올라옵니다. 분 단위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 집을 지금 새로 한 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글들은 잘 없어요. 근데 지금 팔고 사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지금 무조건 사고 파는 이런 시점이 아니에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혜택들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사고 나서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된통 걸리겠는데. 그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도 지난번에 한번 예측해 드렸을 때 제가 4.6% 정도, 요게 단 지난주 뉴스 기사에 요런 게 있었죠. 4.6% 정도, 지지난주인가요? 그쯤 나올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근데 대책은 요것보다 거의 한 5%에 근접한 요 범위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 플러스 알파로 또 이 할인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금리가 좀 세다. 이 금리로 40년 50년 가라고 당장에 이거 지금 50년까지 좋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점 한 가지. 제가 빈 페이지가 있나요? 빈 페이지에서 어디? 아이고, 그냥 요걸로 만약에 50년으로 한다고 해봐요. 50년으로 대출 잘 냈어요. 당장에 조금 갚아도 돼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금리가 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대환을 하려고 보니까 시중은행에 만약에 50년짜리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목돈을 갚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목돈 일부를 DSR이나 이런 부분에 또 분명히 걸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대환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DSR 40%인데 뭐 DTI나 LTV나 이런 거 맞추면 60% 이상 대출이 나온다고 풀로 대출을 받고 물건을 샀을 경우에 나중에 싼 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게 시중 금리가 한 6.5% 정도 되는데 뭐 4.6% 정도 나오면 2% 정도 혜택이면 5억 대출 받았을 때 1억 정도를 이익 볼 수 있는 상황, 1,000만원, 1년에 1,00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중에 대환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대환이 불가능하고 지금의 이 고금리 상태를 아주 오랜 기간 끌고 가야 될 수 있는 아주 좀 불쌍한 이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 그리고 사고 팔아라.
지금 이거 안 되잖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주곤 하지만, 당장 올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대구에 입주 물량 많아요. 집 사라고 내놓은 정책, 급한 불 끄려는 사람들만 줄 서더라. 요게 제가 한 줄 평, 요 대책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부터 하던 이야기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급한 불 끄는데 사람들이 다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알아보고 있더라.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등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 누군가가 지금 멸실에 대해서, 멸실 물량 작년에 21년도에 굉장히 많았다고 올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멸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작년에 한 1.4만 가구 됐나요? 아파트는 한 4천 가구 정도 되었던 것 같고, 멸실 지금 방송이 계속 길어져서 그만할까?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요. 멸실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멸실 물량이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멸실을 하는 이유는 여기 부수고 기존의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부수는 곳들 많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멸실이 앞으로 많아질 거니까 집은 모자라게 될 것이고 곤란해질 것이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더라고요. 전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미 멸실을 하는 순간 거기에 살고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다른 주택들로 다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내앉았는 거 아니에요. 뭐 A, B, C 여러 가지 집에 나눠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뭐 살고 있을 것인데, 다시 멸실되었던 곳에 집이 다시 지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빈집이 생기게 될 것이고, 생각보다 멸실의 효과는 크지 않다. 엄청난 공급 물량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멸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추진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멸실도 당분간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30년, 40년 되는 아파트들 걱정하는데, 30년, 40년 돼서 거의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 이것들 재건축 할 만한 곳 있나요? 전부 다 지 돈 내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식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결국 그냥 방치될 거예요. 결국 방치되지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세금으로 해결을 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한다?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 나이 들어요. 움직이는 것도 싫고, 아이고 내 살아보여 얼마나 살기라고. 뭐 아마 좋은 거 있으면 많어. 나 그냥 이렇게 살고 말란다. 이게 일본의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자, 매도 물량 오늘 목요일답지 않게 소폭 증가하는 모습 31,736건. 또 흐름이 살짝 바뀌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매도 물량이 앞으로 당분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실로 놔둘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세 물량 오늘도 늘어났는데요. 12,200건. 일단 뭐 예상치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 물량 많이 늘었어요. 이 기울기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7,942건인데요. 이런 기울기가 나오는 곳이 잘 없어요. 너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이게 사라져야 돼요. 정말 이게 큰 문제잖아요. 제가 인천 사례를 가지고 왔잖아요. 인천 4만 세대 입주장 해결해낼 수 있었던 것은 월세 거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구의 월세 거래량은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데 많진 않아요. 전체 임대 물량도 2만 건 지금 넘어선 모습. 작년 말에 19,378건이었거든요. 무섭더라. 거래량 29건. 여기 또 보면 이거 있잖아요. 12월달 거래 확실히 벌써 11월에 거래를 뛰어넘었어요. 아직 신고 일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1월 12일밖에 안 되는데, 수렁하늘 제르레브에 상대하지 않는 아파트죠.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의 가격 6억 9천. 야, 근데 이 신축의 가격 22년씩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세진 않구나. 층수도 보면 29층이거든요. 수성 화성 파크드림 48평형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서 5억 9천. 이 편한 세상 범어 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6억이 무너져 내리고 점점점 1월 3일 날 거래가 가격이 500만 원이 더 빠졌어요. 층수는 물론 한층 더 낮긴 하지만 점점 빠져나가는 모습. 이 고점 대비 거의 40% 이상 늘 빠지는 모습. 만천동 메트로팔레스 2차 44평형 가격 5억 3,800. 월배역 보스코드샵 42평 가격 4억 6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인데요.
평당 1,000만 원 정도 치이는 것 같더라. 요런 느낌. 이 편한 세상 대신 가격 33평형 시내에 입지한 곳 가격 거의 한 40% 가까이 빠졌나요? 40% 정도 뭐 빠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 많이 띄웠던 곳들, 인근에 분양 많이 했던 곳들 있잖아요. 단순히 이 아이 혼자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왜? 그 전에 이 편한 세상 대신에 대구역 센트럴 자이 같은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을 때 주변에 뭐 재건축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가기 앞서서 A라는 아파트에 선진입을 해놓게 되면은 옆에 가격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과 더불어서 A도 저절로 올라가거든요. 이거 그냥 눈뜬 장님도 그냥 갖다 찍으면은 그냥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지금 주위의 가격들이 다 맥을 못 추는 분위기. 그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것들 선침해만 해놓으면 엄청 재미 볼 수 있었죠. 누군가는 보시면 7억 2,800, 7억 5천 이렇게 팔고 나갔지만 그거 진짜 정말 반짝이더라. 정말 반짝했었고 뒤에 큰 하락들을 계속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베이 차이 바꾸는 4억 전후의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편의 대신 25평형 가격 3억 5천. 시내권에 있는 곳은 평당 한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점점 동심원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것이, 한 1,300만원 했다면 그 바깥쪽으로는 한 1,000만원, 아주 외곽 쪽으로는 지금 800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거래가 급하게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점 대비 40%씩 할인을 해서 매물을 급하게 내놓으니까 팔리는데, 급하게 팔 이유가 사라졌어요. 급하게 팔 이유가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고 급하게 사줄 거라고 정부는 예상하나 봐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거래량 추이를 더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는 25건. 앞에 아프면 말물이 길어져서 계속 말만 하면 빨갱이라고 할 거 아니죠? 네. 건당 거래 대금은 2억 9,200 다시 약간 오르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작년 말보다 오히려 이 두툼한 층을 형성하고 있는 3에서 5억대의 거래가 생각보다 작년 말보다는 조금 덜 보이는 느낌이에요. 3억 미만 요 비중, 요 가격대가 3, 4, 5억짜리 물건, 노란색, 파란색, 요 거래 가격대가 좀 거래가 많이 보여야 되는데 요쪽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 저층이 두터워지니까 건당 거래 대금이 좀 올라가긴 했었어요. 6억 이상 손대지 않더라. 예. 요거 LH발. 뭘 중구도 LH발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LH가 조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계속 있어 왔던 사업이에요. 매입 임대주택은 다만 지금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이 도드라져 보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12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직거래 비율이 1월달에 높더라. 가격 만촌역 사원포레스트 7억 3천, 한양수자인 더팰리스 5억 4천. 얘도 좀 시끄러웠던 아파트였죠. 청라운동역 사원포레스트 가격 5억 천. 시내권인데 이러니까 이 청라운동역이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구축들, 준신축들 그 힘을 못 쓰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달성파크 프루저 힐스테이트 7억 4천까지 갔던 것이 4억 6천. 누군가 분양가에서 얼마 올랐니 떨어졌니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오른 가격에 샀는데 내가 피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떨어졌다 이런 고통들은 당하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만. 네, 오늘 12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분양권을 바라보는 가격대가 조금 다르더라. 사람들이 접근하는 가격대가 5억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세 거래량 280건, 1월달 현재 280건. 많지 않은 흐름이라는 부분. 전세 가격 두산 이브더 제니스 15억까지 갔던 것이 8억 6천, 수성 아크로타워 12억까지 갔던 것이 7억, 힐스테이트 버머 9억 3천까지 갔던 것이 6억. 매매 가격도 평행하게 나란하게 어느 정도 보시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빠진다. 2억씩. 제가 1억씩 빠지는 거 동그라미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높은 가격들은 거의 막 2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대구가 제일
심하다 그러죠. 가격이 이런 시뮬레이션 했는 결과가 있잖아요. 주간 실거래 지수, 요거 나타나는 거, 월간 실거래 지수, 결국 연간으로 따졌을 때 요렇게 0에서 10% 혹은 10에서 20% 정도 하락했을 때 깡통 전세, 역전세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한 30% 정도까지 될 수 있겠더라. 30% 된다고 합니다. 대혼란, 그냥 대혼란입니다. 그냥 대혼란이에요. 자, 네 번째 페이지까지 가지고 가봤는데, 죽전역 화정파크 드림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이 2억 1천이더라. 이제 인근에 입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할 거예요. 공사판도 많이 벌어져 있지만, 전세 가격, 신축의 전세 가격 2억이 지켜진다는 보장 있을까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세 비중 1월달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는 좀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는 수치일 수도 있지만 아니더라. 지금 이 늘어나는 이 폭발적인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까지 거의 18년의 전세 가격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18년의 전세 가격하고 만나려고 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 매일같이 보여드리는 거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만 누구에겐 필요한 자료. 저는 자꾸 사족을 덧붙이는 것을 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다 보시고 판단을 하셔라. 다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작년 거래량 나중에 뒤늦게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초록색 부분 덩어리들은 지금 그전에는 17년에서 21년 사이의 평균치였는데요. 지금 17년에서 22년 사이의 평균치로 해서 조금 더 이 차트가 초록색 덩어리들이 위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은 있어요. 아무튼 거래량이 연초 대비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 올해 연초에는 많이 살아나줘야지 그나마 혼란이 덜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